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3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81년 김해에서 가야의 유물인 철갑이 출토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고대사 쪽에 입각해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 오늘은 가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잘 아는데 물론 중간에 멸망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사의 엄연한 또 하나의 주인공인 가야를 좀 홀대하는 건 아닌가 해서 가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알고나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야는 기록에 의하면 가야, 가락, 가라 여러가지 명칭으로 표기가 되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현재의 김해, 그러니까 한반도 중남부 낙동강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던 국가인데 아무래도 고대 왕권 중심 국가로까지는 성장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맹체였어요. 유니온입니다. 가야는 여러 소국들의 유니온. 그러니까 신라나 고구려 백제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입각한 고대 왕국으로까지는 그 발전을 못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야는 크게 광개토왕이 어느 날 가야 역사에 개입을 합니다. 이 광개토왕의 개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전기가야연맹, 그 이후를 후기가야연맹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야연맹은 신라하고 완전히 다이다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나 가야나 오히려 가야가 좀 더 힘이 셌다. 신라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야 하면 철기입니다. 철의 생산과 재련 기술이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했던 그런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전기가야의 그 여러 그러니까 부족 연맹체 중에 부족 국가의 연맹체 중에 가장 중심을 했던 일지는 캡장은 구야국입니다. 구야국. 이 구야국은 국제무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을 바다 건너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국제무역의 중심 국가, 철의 재련 국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 구야국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수로왕이죠. 수로왕. 이 구야국의 왕이 수로왕입니다. 이 115년, 서기 115년의 기록에는 신라하고 가야가 한판 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 가야의 철기,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 대한 어떤 주도권, 낙동강에 대한 어떤 그 지배권 이런 거를 좀 빼앗으려고 가야를 침공을 했다가 오히려 신라가 크게 패퇴하는 그런 적이 한번 있고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230년에는 이제 가야가 신라를 또 칩니다. 가야가 일본하고 되게 친해요. 이 철을 무기로 해서 일본은 제철 능력이 전혀 없고 생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철을 무기로 해서 일본 애들을 꼬봉으로 다스리거든요. 꼬봉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가야가 이 꼬봉인 일본 애들하고 같이 신라의 귀싸대기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신라가 싸대기를 맞죠. 그래서 어쨌든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가야는 신라와 완전 라이벌 관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세기 말에 그러니까 4세기 말이니까 이제 서기 한 300년 되겠네요. 그러니까 싸대기 한번 치고 와서 또 약 100년쯤 지난 후에 가야가 신라 애들이 자꾸 깐족거리니까 안 되겠네. 이참에 그냥 확 신라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다시 신라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라가 서라벌까지도 박살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왕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에 원병 요청을 해서 광개토 왕이 오죠. 잠시만요. 이거 괜찮습니까? 잘 나와? 자, 그래서 광개토 왕이 이제 이때 참전을 해서 신라를 도와줘가지고 가야와 그 일본 연합군을 무찔러 버리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서 이제 구야국도 전기가야 연맹의 그 중심이었던 구야국도 사실은 이제 패망의 길을 걷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일본이 이때 시점을 가지고
광개토 대왕비를 훼손해 가면서 임나 일본부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식민사관의 시작이죠. 그래서 당시 가야가 원래는 일본이 가야 꼬봉이야. 근데 얘들이 일본 애들은 가야가 일본 꼬봉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가야 지역, 신라 남부 지역을 한반도 중남부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광개토랑 싸우기도 했다. 라고 광개토 대왕비를 훼손하면서 그걸 조작을 하죠. 그게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야국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광개토 왕한테 싸대기 맞고 낙동강 유역의 지배권을 이제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무역도 못하고, 그래서 전기가야의 그 연맹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흐지부지. 이럴 때 이제 대가야라는 그 부족 연맹국이 라이징 하면서 떠오르면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야는 전성기 때는 옥을 또 많이 생산을 했어요. 옥. 그래서 고구려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이 대가야는 가야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가야라는 메이드 인 가야 이름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편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쪽하고 국교를 맺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가야연맹이 신라 고구려에 의해서 패망을 했기 때문에 이 후기가야의 대가야는 백제랑 훨씬 친분을 좀 돈독히 하면서 한반도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다. 제대로 된 당시에 이게 480년대니까 5세기까지도 한반도는 사국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가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사국시대가 삼국시대보다 훨씬 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삼국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가 재조명이 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이좋게 지내던 백제가 무령왕 때 이 가야가 갖고 있던 그 땅을 좀 뺏어갑니다. 관산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좀 뺏어가고, 백제한테 싸대기 맞고 배신당하고 나서 대가야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신라가 누르기 한판을 들어갔는데, 이때가 562년입니다. 562년 대가야를 가야 쪽으로 신라가 대대적인 침공을 해서 결국은 가야는 신라의 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562년부터가 삼국시대야. 근데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했던 게 660년, 668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는 약 100년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마치 고려 이전,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은 완전히 우리 한반도는 삼분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야를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이 밝혀내고 우리 한민족 역사의 한 축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야에는 뭐 육란설화, 그러니까 알이 6개 이런 설화가 있는데, 하늘에서 뭐 자줏빛 끈이 쫙 내려오더니 거기서 알 6개가 대굴대굴 굴러 내려온 거죠. 근데 한 알은 우리가 아는 구야국의 김수로왕이 되고, 5알은 쫙 흩어져서 연맹을 이루던 5 부족의 족장이 됐다. 이런 설화가 있고요. 가야의 문화는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라에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라 주류사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문화나 예술, 정치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금관가야의 그 왕족이었던 분들이 김씨예요. 우리가 아는 김의 김씨들. 신라의 진골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신라를 거의 경영하고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 김상원 대표가 지가 김의 김이라고. 사실은 김상원은 조선 후기 삼정문란 시기에 원래 노비였었어요. 노비인데 삼정문란 시기에 아마 족보를 조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관국의 그 김구해라는 왕족이 신라로 이제 그 투항을 하고, 그 손자 김무력이 그 관산선 전투에서 백제하고 싸워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김무력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원래 가야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신라로 귀순을 해서 신라 장군이 됐던 거고, 결국은 가야의 왕족들이 삼국을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게 망국이 됐지만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주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가야금, 우룩, 이 우룩도 신라 사람이 아니라 가야 사람이죠. 현의 노래라는 소설가 김은혜 작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기똥차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야는 어엿한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국가의 한 축이다. 고대 국가의 한 축이다. 서기 560년까지 존재했던 사국시대라는 거를, 사국시대의 중심국가였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약 100년밖에 존치되지 않은 삼국시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야 한번 잊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3일차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